불과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아야톨라 정권을 유지할 마지막 기회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테헤란에서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이란의 쿰시에 있는 한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대신할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는 새로운 이란 지도자 선출을 위해 투표한 88명의 신학자들이 있었고 마침표를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한편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작전 첫 시간에 어떻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몇 달 동안 진행됐다고 할 때 이는 실제보다 축소된 평가입니다. 준비는 그리 짧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릴 것입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이란의 쿰시에 있는 한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대신할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이란 중서부 쿰시에 위치한 전문가회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안군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하메네이의 후계자 선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 그 건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안군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하메네이의 후계자 선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 그 건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전문가 회의는 8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건물 안에는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별도의 이란 보고서에서는 해당 건물이 매우 오래되고 비어 있었으며 실제로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아야톨라를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미 이스라엘 합동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리 하메네이 제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들의 경호원들과 운전사들이 테헤란의 파스테르 거리, 즉 토요일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장소에 출근했을 때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도로에 설치된 거의 모든 CCTV 카메라는 수년 동안 해킹당해 왔습니다. 그 영상들은 암호화되어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남부의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카메라 중 하나는 특히 유용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남성들이 개인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철저하게 경비되는 단지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은 이 보안 요원들에 대한 파일에 그들의 주소, 근무 시간, 출퇴근 경로 등 자세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수년간 이어진 첩보 작전의 일부였으며 아야톨라 암살을 준비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실시간 데이터 소스는 수백 가지 다양한 첩보 정보 흐름 중 하나였으며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CIA는 86세 하메네이가 그 운명의 토요일 아침에 자신의 집무실에 있을 정확한 시간과 그와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격 전 이스라엘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스테르 거리 근처에 약 10개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여 걸려오는 전화가 있을 때 전화 회선이 바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경호원들이 경고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공격 직전 마지막 순간에는 휴대전화에 신호가 잡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통화 중인 것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기 위해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예상치 못한 의사결정 중심지를 찾아내고 새로운 감시 및 제거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정보 우위가 지난해 6월 12일간의 전쟁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란의 핵 과학자와 고위 군 관계자의 10여 명이 몇 분 만에 사살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공격, 단거리 드론, 그리고 이란 외부에서 발사된 정밀 유도 탄약의 조합을 통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전례 없이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참고로 러시아산인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가 토요일 아침 파스테르 거리 근처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그와 이란 최고 지도부의 상당수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유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이미 시작된 후에는 하메네이와 이 모든 관리들을 함께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이 100% 빠르게 벙커에 숨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란에 대한 공격은 몇 달 동안 계획되어 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하메네이와 그의 고위 관리들이 실제로 토요일 아침 테헤란에 있는 그의 관저에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당국자들은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또 다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목표를 추적하는 일이 시각적 확인과 오탐지 분석이 필요한 번거로운 작업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알고리즘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 시스템 덕분에 이 작업이 자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처럼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교리는 2명의 독립적인 고위 장교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면서 목표가 공격 대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높은 신뢰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누가 동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해킹된 CCTV 카메라와 이동통신망에 깊숙이 침투한 장치 등 전자정보 수집 수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있는 인적 정보원이었습니다. 공격 직전에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져 사람들의 능력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며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프로젝트와 지방정부 단체들이 등장하여 비효율적인 상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Подписка и пост с ссылками. 정글 셀브스, 바이오전자 공룡들과 함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